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항상 개혁이나 혁신은 역사적으로부터 초반에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다른 사상과 이념이라는 이유로 배척받고 있으나 역사의 한 획을 그을지도 모르는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지켓시입니다. 지켓시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을 중점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을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하죠. 지켓시의 역사를 살포시 살펴본다면 원래는 2013년 비트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제로코인이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1년 뒤인 2014년에 제로캐시로 확장이 된 뒤에 2016년 지캐시로 확정이 되어 독자적인 블록체인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따라서 지캐시는 역사도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캐시는 영지식 스나크의 최초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며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해당 기술은 블록체인 내의 트랜잭션을 숨길 수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게 만드는데요. 다시 말해 지캐시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지캐시를 주고받은 내용을 일체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캐시 기술력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2018년 3년 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탈릭 부테린은 지캐시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며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외에 가장 관심 있는 코인은 지캐시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부테린은 작년 2020년 3월 18일 지캐시 재단은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더 잘한다라며 우리는 재단과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지캐시 재단과의 제휴를 공식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특히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다루는 익명성 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캐시와 호라이즌입니다.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익명성 코인들 가령 모네로나 대시 등의 코인들이 있지만 그중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선택한 것은 지캐시와 호라이즌인 것을 알 수 있죠. 지캐시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호라이즌보다는 투자 규모가 더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 회사인 DCG도 따로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즉, 모 회사와 자회사 모두가 지캐시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DCG에서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코인을 상장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익명성 코인은 지캐시와 대시입니다. 이렇게 DCG와 연관된 모든 기관에서는 지캐시에 대한 의견이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익명성의 대표를 지캐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캐시는 비트코인에서 분리되어 나온 코인인데요. 마찬가지로 발행 수량은 비트코인과 동일한 2100만 개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에서도 다루어 드렸다시피 총 발행 수량이 정해져 있으면서 반감기도 존재하는 코인은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안정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침 지캐시도 작년 11월에 첫 반감기를 거쳤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프라이버시 중심에 서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지캐시는 첫 반감기를 완료하고 유망없는 파운더스 리월드를 밀어낸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다. 지캐시 채굴자의 보상은 6.25개에서 3.125개로 줄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반감기를 지난 지캐시는 본격적으로 채굴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가격의 탄력성과 더불어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도 보시면 최근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나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뒤에 이러한 세력들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 그리고 반감기와 정해진 발행 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소들에서 상장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코인판에서는 익명성을 주제로 한 기술을 가진 코인들을 다크 코인이라고 합니다. 지캐시뿐만 아니라 다크 코인, 즉 익명성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함께 상장 폐지를 경험하고 있죠. 이는 비단 아시아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장 최근인 2021년 1월 기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에서 상장 폐지가 크게 다루어졌으며 2020년 7월에는 일본의 리퀴드라는 거래소가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사업자로 허가받기 위해 다크코인들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한 이력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업비트, 2020년 말에는 고팍스, 가장 최근에는 빗썸에서 차례대로 상장 폐지, 그리고 유의 종목 지정을 받았죠.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익명성 코인의 본래 목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범죄로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크코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세청뿐만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서도 수사를 다루고 있을 만큼 범죄적인 용도로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N번방 사건에서 다크코인이 사용된 이력이 있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다크코인 모네로를 위주로 암호화폐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방 레벨에 따라 하나로 최대 150만원 상당의 코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보통 암시장에서는 받은 모네로를 믹싱을 통해 세탁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모네로도 익명성 코인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익명성 코인들 중 하나라도 사건이 터지게 된다면 다른 익명성 코인들과 함께 치명상을 입게 되어버리는 흐름이 조성되었죠. 뉴스와 매스컴에서는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힘들어지고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도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중들로 하여금 익명성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색안경을 씌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가령 N번방 사건과 같은 경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당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심겨지게 되죠. 범죄는 나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네로와 같은 익명성 코인을 만든 창시자들이 이러한 범죄적인 용도를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닐 테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익명성이 정말로 나쁜 걸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주변의 변화하는 사회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과연 저희의 프라이버시,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곳을 방문해도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와 사는 지방, 그리고 성함이 기재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다못해 QR코드로 체킹을 한 다음에야 식당이든 다른 장소에 진입할 수 있죠. QR코드를 찍는 행위는 결국 추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QR을 찍는 순간 이미 저의 프라이버시는 감시하에 들어간다는 거고 결국 개인정보는 넘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벼운 증거로 이전부터 이미 난 등록을 한 기억이 없는데 스팸 메일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사기성 메시지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들 수 있죠. 여러분의 정보와 프라이버시는 새어나간다는 의미이고 보호되고 있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길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성을 옹호하는 행위가 마치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것 마냥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저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예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HTTP와 HTTPS 간의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구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사이트 상단의 바를 클릭해 보시면 기본이 HTTPS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뿐 저희의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술은 발전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HTTPS에서 HTTPS로 넘어오는데 정부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반대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에서야 우리는 아니 인터넷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당연히 공공연히 드러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지만 HTTPS로 넘어올 당시에는 정부는 인터넷으로 범죄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면 안 된다 라고 반대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켓시의 창시자인 주코 월콕스가 2019년 4월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돈 버전의 HTTP라면 지켓시는 HTTPS와 같다. HTTPS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를 사용하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거라고 우려했지만 현재 정부가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HTTPS를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각국의 정부도 지켓시 사용에 동의할 거라고 본다. 그는 지켓시와 HTTPS와의 공통점으로 법 집행기관이 싫어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G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완전한 익명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990년대 HTTPS가 처음 나왔을 때도 중앙기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면 범죄가 생길 것이라며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였으며, 하지만 현재 각국에서는 고객의 민감 정보가 사용되거나 중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HTTPS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규제 당국이 오히려 Gcash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DCG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도 주코 월쿡스와 같은 의견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작년인 2020년 1월 6일자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HTTP로 시작된 인터넷이 나중에서야 많은 웹사이트에서 HTTPS를 기본값으로 도입했듯이 2020년대에는 결국 사생활 보호 기능이 내장된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블록체인이 주류에 채택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떠신가요? 이제 Gcash의 설립자의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더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에게 익숙해진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개개인의 지갑 주소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은 할 수 있지만 난관들이 많아 정부에서 규탄하고 제재하려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국내나 해외에서나 예전부터 계속 마약 밀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훨씬 이전부터 이런 느낌으로 비트코인을 다루었었죠. 제가 아는 지인분도 자신은 비트코인을 딥웹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봤을 때 처음 접했다며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비트코인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조 원치를 구매하고 비자나 페이팔 그리고 마스터카드 등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CBDC를 통해 대중들에게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사람들에게 자산의 개념으로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있죠. 똑같은 개념과 방식으로 지금은 Gcash를 비롯한 다른 익명성 코인들이 언론에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익명성 코인은 점차 사라질 종목들일까요? 베리 실버트의 2018년 2월 7일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G 그룹의 CEO인 베리 실버트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열린 All Markets Summit 크립토 행사에서 많은 암호화폐 팬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Gcash와 같은 소수의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그는 내 생각에는 다른 대부분의 코인들은 제로, 0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음 트위터 내용들을 보시죠. 2018년 2월자에 작성된 내용으로 베리 실버트는 비트코인의 거대 투자자 중 하나가 포춘 매거진을 통해서 Gcash가 2025년에 6만 달러, 하나로 약 6,835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위터에서는 2021년 1월 10일 올린 트윗인데요. 2021년은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분권과 검열에 대한 저항, Gcash 호라이즌이라고 기재하였죠. 앞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일관된 주장을 가져온 세력이나 거대 기관의 의견을 추정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금 재점화되려는 듯이 보이는 익명성이라는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도 베리 실버트는 오히려 올 한 해가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것이며 분권과 검열에 대한 저항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DCG를 비롯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와 코인베이스, 베리 실버트는 일관된 주장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Gcash를 통해 과거의 HTTPS와 비트코인이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 우리 삶에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익명성이라는 주제는 범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반대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역사적인 한 획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거부터 계속 처음엔 부정적이다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의 당연한 권리처럼 스며든 익명성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과 더불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익명성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Gcash에 접근하려면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언제 상장 폐지라는 방법을 통해 대중들을 불안하게 할지 몰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혹시나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매일 관련 자료와 정보,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모니터링할 각오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프라이버시의 코인 특성상 등락폭이 심해서 처음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께는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은 단순히 종목에 대한 추천보다는 검증된 코인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투자할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고 선택도 본인의 몫임을 다시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